미사일 날리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뭐냐면 산화원원 적정에서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오다인을 쓰는 거거든요. 이 아이오다인 쓰는 게 여러분 학교 교사 학습지에도 나오고 이번 시험에 언급이 될 테니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아이오다인이 왜 등장하느냐? 어쨌건 적정에서 이 아이오다인을 많이 써요. 이게 왜냐하면 이 아이오다인이 스타치가 우리말로 뭐예요? 녹말. 바로 우리말로 녹말이죠. 그래서 아이오다인이 이게 녹말이랑 만나면 이상하게 색깔이 엄청 진한 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색깔 표현은 다양해요. 뭐 블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자주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너무 진한 색깔은 이렇게 슬쩍 보면 푸르딩딩한 느낌도 나고 약간 좀 보랏빛도 나고 그런 느낌이 나는 여하튼 굉장히 진한 색이에요. 아주 어두운 다크한 색이에요. 그래서 블루이시 하다 할 수도 있고 뭐 바이올렛 하기도 하다 할 수 있는데 어쨌건 딱 보면 누가 봐도 그냥 하는 게 아주 시꺼먼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만나면 시꺼매지는데 그것 때문에 뭐로 활용할 수 있다? 지시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지시약은 꼭 여기서만 배워요? 지시약은 어디서 배워요? 지시약은 산염기에서도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지시약 예를 들면 산염기 지시약 한번 예를 복습을 좀 하면 산염기 지시약도 뭐냐면 이번 시험 범위잖아요. 네. 산염기 지시약은 그 자체로 뭐냐면 약산이에요. 그 자체로. 그래서 산염기 지시약은 그 자체로 약산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만약에 산염기 지시약 HIN이라고 쓰면 H 플러스에 IN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때 여기서 요 H 플러스는 뭐냐면 외부로부터 결정되는 산성도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주변이 아주 강산이다. 네. 주변이 H 플러스가 많다. 네. 많을수록 왼쪽, 오른쪽 어느 꼴로 존재하겠어요? 산성이 많을수록 HIN 꼴로 많이 존재하겠죠. 네. 그러면 HIN 꼴의 색깔이 발색되는 게 지시약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역으로 OH-가 많다. 그럼 OH-가 이 H 플러스를 어떻게 하겠어요? 막 잡아먹겠죠. 네. 잡아먹으면 이 평형이 어디로 이동하겠어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네. 그러면서 IN- 짝염기 꼴의 색깔이 나타나는 게 그 또한 지시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염기 지시약은 그 자체로 약산이거나 약염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산염기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거는 그 스스로도 적은 양이지만 산염기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해요. 산염기 지시약은 그 자체로 산염기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산염기 지시약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산염기 지시약 말고 지금처럼 그 산화환원 지시약은 그러면 당연히 무슨 반응을 일부 하겠어요? 한화. 바로 산염기 지시약은 산염기 반응을 방금 봤듯이 일부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산화환원 지시약은 무슨 반응을 일부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산화환원 반응을 일부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산염기 지시약은 산염기 반응을 하니까 산염기 지시약이고 산화환원 지시약은 산화환원 반응을 하니까 산화환원 지시약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뭐 되게 이상해요. 매우 통일적이에요. 매우 통일적이고 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 산화환원 지시약 또 이번 시험 범위예요. 알겠어요? 그거 여러분 학교 학습지에 나와요. 알겠죠? 네. 나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녹말은 산화환원 반응에서 사용하는 지시약인 건 맞는데
스스로 산화환원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 차이를 알겠어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산염기 지시약은 산염기 반응을 스스로 해요. 산화환원 지시약도 보통은 산화환원 반응을 스스로 해요. 근데 산화환원 반응에 사용하는 녹말 지시약은 스스로 산화환원 반응을 안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요게 매우 희한한 특징이다. 무슨 말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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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스스로 산화환원 반응을 하지 않는데도 어찌하여 산화환원 반응 지시약으로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녹말 지시약이 누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오다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유 오 아이유의 저 여기 있어요. 카메라에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카메라에 잘 안 찍히는 그냥. 아, 그냥 수시로 위치를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고릴라도 고릴라 반쪽만 나와요. 그런가요? 우리가 아이유를 밟고 있는데요. 고릴라가 아이유를 덮치겠네요. 개소리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개소리야. 아니, 지금 쌤이 갑자기 그렇게 개소리를 하네 갑자기. 쌤이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개소리를 하는데. 이건 진짜 지금 네. 뭔 개소리예요? 쌤이 몽둥이 얘기 다음으로 재밌다. 쌤의 몽둥이. 둘 다 쌩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뭐? 이러니 쌤을 좋아할 밖에. 오, 아니 뭐? 쌤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진짜. 개소리. 자,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한번 더 해야 돼요. 이 녹말이 스스로 산화환원 저기 삼성. 반응을 안 하는데도 산화환원 반응 지시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아이오다인하고의 관계예요. 이 아이오다인 이거 사진 찍었어. 이 녀석이 산화 환원 반응에 이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뭘 한다? 뭐냐면은 지시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이오다인이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를 할 것이며 그 관여한 아이오다인을 어떻게 녹말이 검출할 것이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전에 녹말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녹말 자체에 대한 얘기는 이런 식의 분석화학적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알겠어요? 별로 안 중요한데 뭐 잠깐 화장하겠죠 뭐. 그러는 너가 더. 왜냐면 쌤은 그 수업 방해 안 되려고 슬쩍 나간 걸 거 아니에요. 응? 그래요. 아휴. 자, anyway. 다시 조용히 왔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녹말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녹말은 사실 이런 식의 전기화학적이거나 아니면은 분석화학적이거나 자체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 별로 안 중요하냐면 전기화학 반응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했으니까 별로 안 중요한데 굳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게 이번 유기시험 범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집행자 케이틀린 이건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녹말 지시약에서 활용하는 녹말의 정체가 뭐냐? 기본적으로 아밀로우스예요. 아밀로우스. 알겠죠? 그래서 아밀로우스 이게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 여러분 뭐냐면은 탕수육 좋아해요? 네. 탕수육 이게 탕수육이 말려. 튀김 딱 먹으면 와삭하잖아요. 탕수육. 그럼 그 와삭한 게 뭐냐면 돼지고기를 덮고 있는 튀김 옷 때문에 와삭한 건데 그 돼지고기 덮는 튀김 옷 뭐로 만드는 줄 알아? 밀가루, 녹말, 녹말이라고 하는 식재료가 있어요. 네, 전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감자를 갈게 되면 나오게 되는 그 아주 고운 녹말 가루가 있거든요. 그거에 고기를 입혀서 튀기면 그렇게 바삭바삭한 식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아밀로우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그러니까 감자 전분 어떻게 얻냐면 이렇게 얻어요. 어떻게 하냐면
감자 알죠? 감자. 네. 감자를 포테이토. 자 이게 강판이에요. 강판. 강판 알죠? 강판? 네. 이게 막 거칠거칠한 강판. 거기에 감자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갈아요. 갈아요. 그럼 감자가 이게 부서진 게 수수익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감자는 건조해요. 스스로 이제 약간 스스로 약간 수분이 있어요. 수분이 있죠. 그럼 갈아 놓은 걸 이렇게 감자를 잔뜩 이렇게 갈아 놓으면 여기서 어떻게 갈아 놓으면은 그 감자의 수분이죠. 물기가 위에 싹 떠요. 위에 물기가 감자물이죠. 감자에서 나온 물기가 뜨고 이 밑에 이제 감자의 그 과육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 간 거를 가져다가 보통 뭐 하냐면은 그거 뭐 감자 전도하고 하는데 이때 요 위에 뜬 물 있죠. 감자 갈고 나서 뜬 물. 이게 그냥 맹물이 아니라 여기에 아주 많은 녹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뜬 물 있잖아요. 이 뜬 물만 따로 가져가서 말려요. 말리면 물에 분산되어 있는 녹말이니까 크기가 크겠어요? 크게 작겠어요? 크기가 아주 고운 이 감자 녹말이 여기에 싹 분포가 되어 있다고요. 오. 그걸 말리면 그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감자 전분이 싹 가라앉겠죠. 그것만 끌어 모은 걸 감자 전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걔네들을 튀김 같은 데 쓰면 여러분들이 그 탕수육 같은 거 먹었을 때 나는 바삭한 그 식감 있죠? 그게 나는 거예요. 그걸 아밀로스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 감자 전분을. 그래서 그 중국집에서 탕수육 튀길 때 쓰는 그 하얀 녹말 가루를 좀 떠다가 이 실험에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쌤 알겠어요? 그러면 그 녀석의 구조가 뭐냐? 바로 알파디 글루코스라고 하는 녀석으로부터 이 아밀로스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저 알파디 글루코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알파디 글루코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베타디 글루코스가 뭔지를 알아두면 편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알파라는 말을 썼다는 뜻은 누구도 있으니까 알파란 말을 쓰겠어요. 베타도 있으니까 알파란 말을 쓰겠죠?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베타 구조고요. 이게 알파 구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정적으로 둘의 차이가 뭐죠? 결정적인 둘의 차이? 바로 뭐냐면은 베타는 OH가 여기에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가 언급하려고 하는 알파는 OH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리고 이 둘은 뭐 성격이 심각하게 차이 날까요? 뭐 비슷한 면도 많을까요? 네, 비슷한 면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또 묘하게도 이 속성이 또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니라 여러 탄수화물이나 섬유질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성분들이어서 우리 자연계에서는 엄청나게 흔한 녀석들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감자 전분이라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알파디 글루코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 알파디 글루코스를 사실은 어떻게 하면 중합 반응을 시키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녹말이다. 알겠죠? 알겠죠? 뭐 그 중합 반응은 중합 반응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거는 이번 유기시험 범위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보죠. 이제 이 구조 있죠. 이거. 이게 그런데 이 알파디 글루코스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가만히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잘 봐요. 혹시 여러분 이게 지금 산소를 포함하여 몇 각골이에요? 6각골인 거 알겠어요? 네. 산소를 포함 이 동그라미는 산소거든요. 산소를 포함한 육각골인데 육각골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폼 무슨 폼이 있어요? 육각골이 무슨 폼? 벤젠. 육각골이 최어 폼이요. 뭔지 알아요. 최어. 사이클로헥세인의 최어 폼. 예. 옛날에 유기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쌤이 아니요. 쌤이 보낸 카톡 영상이랑 그 멜센에서 하는 거 달라요? 예? 영상이 달라요? 다르죠. 내용이 달라요? 조금. 그럼 줄 잡아야 돼요? 그러는 게 좋은데 특히나 오늘 했던 거 꼭 봐야 내가 돼요. 오늘 했던 거 볼 오늘 건데 그 했던 전까지 것도 다 봐야 돼. 이미 카톡 걸 다 보긴 했는데. 한번 오늘 건 반드시 보는데요. 네.
그 전주 거는 한 보고 비슷하면 그냥 스케줄 될 것 같아요. 비슷하면. 알겠죠? 네. 오케이. 근데 오늘 거 꼭 보세요. 알겠죠? 네. 오늘 거는 아마 이번 시험에 진짜 직접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학교 교과서 화학 실험 교과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태희가 질문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면서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 있는 애들 중에 잘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여러분 화학 실험 교과서에 나오는 유기 반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네. 네. 꼭 봐요. 알겠죠? 네. 쌤 알겠죠? 쌤이 별로 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쌤 봐야 돼요. 그래. 자, 선생님, 야. 내일은 수업 뭐 하는 건가요? 내일은 전기화학 좀 풀어보려고요. 전기화학의 그거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거. 다 되는데. 전기화학의 그거 전기분해. 전기분해. 네, 전기분해하고 유기 좀 더 할 것 같아요. 전기분해하고 유기. 둘 다 그 뭐냐면 필요하니까 다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죠? 싫다면 어쩔 건데요? 오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언제도 할 거냐면 오는 토요일도 수업해요. 알겠죠? 어디 다음 주 일요일도 수업해요. 알겠죠? 네. 안 올라고요? 다음 주 일요일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일요일 하고 학교 들어가면 시험이잖아요. 네. 그 마지막 그것도 한다고요. 알겠죠? 첫날이 그렇죠? 화학 세 번째 날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날. 첫날이 물렸어. 아니, 화학 첫 번째 날인 것 같네. 아 진짜로요? 수학이 맞은 거. 수학 역사 마지막에. 아 그래요? anyway.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사이클로헥세인의 체어 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모양 그렸던 거 기억 날란가 모르겠는데 숑. 기억나요? 자, 요 모양 기억나요? 왜 그림이 안 이쁘다. 다시. 선생님이 더 안 예쁜데요. 아이고 나야 뭐. 도연아 닥쳐. 짜잔. 자, 이렇게 그렸던 체어 폼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네. 그럼 이 체어 폼에서 이게 지금 탄소 6개, 수소 12개로 된 사이클로헥세인의 체어 폼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 체어 폼에서 자, 요렇게 수소가 있고 요렇게 수소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의 수소의 위치를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요 수소하고 요 수소의 위치 관계를 뭐라고 했었어요? 업 다운. 예, 업, 다운 좋아요. 이 녀석을 다운, 이 녀석을 업 좋습니다. 근데 체어폼에서 수소의 위치를 업, 다운 말고 어떤 구분을 하기도 했어요. 바로 엑시얼이다, 이코토리얼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었죠. 네. 어떤 차이예요? 몰라요. 바로 이코토리얼은 그 탄소 수소 결합과 평행한 부분이 이렇게 고리 구조에 존재한다고요. 이코토리얼이 평행이에요. 네,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코토리얼이 고리 구조에 있는 어떤 결합선과 평행한 게 나타나는 게 이코토리얼이고 그것과 고리 구조와 평행하지 않은 걸 엑시얼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베타 모양하고 여기에 있는 알파 모양의 구분이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OH는 이코토리얼이겠어요? 엑시얼이겠어요? 이코토리얼. 이코토리얼이라는 거 알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림도 어떻게 그려놨냐면 이 탄소 수소 결합선하고 탄소 타소 사슬하고 어떻게 그려놨어요? 평행하게 그려놨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이코토리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알파 폼은 여기에 OH가 결합선이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얘는 고리하고 평행해요? 평행해요? 평행해요. 아무하고도 안 평행하죠. 네. 그래서 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다? 엑시얼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알파와 베타로 구분을 한 거야. 알겠지? 요거 이해했죠? 네. 여러분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험에도 나오고 했어요. 알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글루코스, 우리말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뭐가 가능하냐? 자, 이줄게요.
해줄게요. 뭐가 가능하냐면 고리가 열릴 수 있어요. 고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고리가 열릴 수 있느냐? 바로 이 구조에서 이 산소 있죠. 보이세요? 저 산소가 EOH 산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냥 단일결합 탄소였잖아요. 그냥 단일결합 탄소였던 게 고리가 열리면서 이렇게 탄소산소 이중결합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존재비는 대략 한 8대 2 정도. 8대 2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왔다 갔다 그럴 거 아니잖아요. 뭐만 알겠죠? 그렇죠? 이게 저 글루코스의 독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리가 열려 있다는 거 알겠죠? 열려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산소하고 이 탄소하고 결론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면 고리 구조가 되고요. 이 결합이 끊어지면 고리가 열리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네. 혹시 이 내용이 저희 유기화학 그 학교에서 한 거 있나요? 실험에서 직접 있다기보다는 관련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중결합 생기는 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 프린트에 엄청 나와요. 이 내용 엄청 나와요. 알코올 제거. 엄청 나와요. 자, 우선 요거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런 녀석을 글루코스라고 한다며요. 뭐 알파가 됐건 베타가 됐건 이런 걸 글루코스라고 한다며요. 알겠어요? 글루코스로 하는 것과 별개로 얘는 무슨 작용기라고 한다고 했었죠, 내가?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케톤. 이거 뭐라고 했어요? CHO.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메르센에서 하고 있는 6이라고요, 이거. CHO 말고. 이거 뭐라고 했어, 이거? 이름이 뭐예요? 바로 알데하이드요. 무슨 작용이라고 하나요? 이거요. CHO. 알데하이드 작용입니다. 알겠어요? 이번 시험 직접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이중결합에 수소가 붙어 있는 걸 알데하이드 작용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폴리 하이드록시 알데하이드라고 이 구조를 부르기도 합니다. 폴리의 뜻은 뭐예요? 폴리. 이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폴리의 뜻은 뭐예요? 로보카폴리. 폴리의 뜻이 뭐예요? 로보카폴리요.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많다. 아, 폴리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하이드록시의 뜻은 뭐예요? 하이드록시의 뜻은 뭐예요? 수소는 수소는 하이드록시. OH 작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폴리하이드록시라는 게 무슨 말이죠? OH 작용기가 뭐하다고요? 많다. OH 작용기가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 많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OH가 많이 있는데 끝에 이 작용기 이름은 뭐고요? 알데하이드. 선생님 이번 시험에 연명일감 나올까요?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연명일감. 됐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때 이때 이거 산화수 얼마? 플러스 1. 산화수. 0. 이거 산화수 얼마? 0 아니야? 마이너스 1. 아, 플러스 2.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0 뭐 안 나오는 게 없네. 잠시만요. 씨발. 아, 1이네. 플러스 1. 이거 산화수 얼마? 플러스 1. 저 누가 동현님 플러스 1, 쌤도 플러스 1. 그다음에 도현이는 확실하다. 지환이는 1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그럼 저는 0 하겠습니다. 0. 이 산화수를 모르다니. 플러스 1 아니야? 이 산화수는 바로 일가 플러스겠죠? 아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 뭐래요? 아니 쌤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넌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무슨 난 속으로 아이고 어쩌다가 뭐 소 뒷걸음에 개구리 잘 밟혔네 뭐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아,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화나네. 찢어버린다 이거. 안 돼요. 자, 얘가 왜 1가 플러스인지 알겠죠? 네. 왜냐면 산소 쪽에 있는 전자는 얘가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소 쪽에 있는 전자하고 탄소 쪽에 있는 전자 한 개에서 이탄소는 전자를 하나, 둘, 세 개 획득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세 개 획득하니까 원래 최고각전 4개인데 전자 하나 뺏겨서 1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런데 이 알데하이드 작용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알데하이드 작용기는 얘는 뭐가 가능하죠? 알데하이드 작용기는 뭐가 가능하죠? 바로 산화가 잘 된다고 했죠? 언제요? 유기시간에요. 저번 주 거. 네, 맞습니다. 났어요. 산화가 잘 된다고 했었죠? 누구가 있으면요? 언제 산화가 잘 돼요? 누구와 함께 있으면 산화가 잘 돼요? OH. 산화제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한 얘기 한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 산화제가 뭔데요 그래서? 그걸 당연한 물어보고 얘기 하는 있어요. 거예요. 뭔 갑자기 그 산화제가 이제 곧 나타날 거고요. 그걸 말해야지. 그거 갑자기 산화제인데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진짜. 크로미움. 그럼 네. 저희들 질문 유기에서는 예, 크롬이나 망간 같은 산화제인데 여기서는 다른 산화제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산화할 수 있는 주변에 자 산화제는 스스로 환원하는 거예요, 산화하는 거예요. 얘는 스스로 환원하는 거죠. 스스로 환원하고 남을 산화시킬 수 있는 녀석이 대부분 이 주변에 있으면 여기 알데하이드 작용기는 산화를 해서 뭐로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뭐로 바뀌어요? 오. 바로 이런 작용기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네. 뭐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작용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카복실. 그렇지. 이런 작용기 이름을 칼복실릭 애시드라고 했었죠? 네. 이때 이탄소 산화수 얼마예요? 0. 아닌데? 이탄소 산화수.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0, 1, 2 다 나왔네요. 아니 1이라고요. 1. 자, 얘 산화수 얼마예요? 뺏어가는 3. 쌤은 3 나왔네요. 플러스. 지환이는 지환이는 2 플러스 그럼 나옵니다. 저는 6으로 하겠습니다. 6. 아니 저는 정신 나가는 6이래요. 아니 왜 갑자기 정신 나갔다고 할 하는데?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탄소는 최외곽전자 몇 개 있어요? 4개. 4개죠. 최대 산화수 얼마예요? 4. 4죠. 아니 그래서 6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정신 나갔다는 얘기죠. 왜 정신 나갔네요, 싸빠. 최외곽전자가 4개뿐인데 산화수가 6이면 말도 안 되죠. 싫은데요, 저는 말 되는데요. 시집가 시집가. 아, 진짜. 또 시집 되지. 그래 지원이한테 시집가. 지한이 몽둥이 커가지고 안 돼요. 도현이 찢어버리고. 아니 씨발 적당히 해. 이재명도 아니고. 족 같은 년이 진짜. 아 재밌다. 적당히 와. 해, 씨발. 와. 야 어마어마한 드립이네요. 좋았어요? 족 같게 하지 사람이. 씨발. 아 재밌어. 찢어버려. 아 재밌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요 탄소의 산화수는 3가잖아요. 오, 아니 시원해요. 3가. 여기 맞은 거 아니야? 쌤이 맞았죠? 네. 쌤 잘했어요. 네. 아니 6이 맞았다고요. OH. 자, 이것도 산소잖아요. 네. 산소 전기음성도 커요, 작아요? 커요. 크죠? 전기음성도 크죠? 네. 이탄소는 여기 있는 전자를 전혀 못 가지고 와요. 이탄소는 오직 탄소 사슬하고에 있는 전자 이 하나만 획득할 뿐인 거죠. 그러면 최외곽 전자 4개 있던 게 하나 됐으니까 3 플러스지 뭐.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글루코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녹말이죠. 녹말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뭐를 할 수 있다? 스스로 환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전기화학적 반응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했네? 근데 해요 안 해요? 갑자기 해봐. 하네? 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지시약으로 활용하는 녹말 알겠어요? 네. 지시약으로 활용하는 녹말이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않도록 실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험하다가 실수를 한다거나 오차가 발생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겠어요? 선생님 네? 손톱깎이 있어요. 오차가 이냐고 발생했다는 물어봐요. 뜻이 뭐예요? 이 오차가 발생한 상황이 뭐예요? 바로 산화환원 반응을 안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 녹말이 산화를 해버리게 되면 이만큼이 실험 오차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 녹말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런 실험적 상황을 만들어 둬야 되는 게 바로 녹말 지시약이라 된다는 얘기예요. 녹말 지시약이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녹말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알겠죠? 네. 됐다.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됩니다. 휴지 없나요? 자, 요 지울게요. 지울게요. 휴지 없나요? 휴지? 여기 있겠지. 찾아보고나 말해. 아 진짜. 네가 수업 시간에 손톱을 깎으려. 예? 누구와 다르게 계속 들락거리는 게 방해가 되네요. 그러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선생님 어 쌤 피파 하고 있는데요. 아이오다인은 아이유. 네. 선형적으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 I2가 있다. 얘 루이스 구조 어떻게 생겼어요? I2 루이스 구조. 아이. 자, 어떻게 생겼냐면 아이오다인에 아이오다인이 결합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죠? 근데 놀랍게도 저 I 마이너스는 누구랑 반응을 하냐면 아이오다인 마이너스랑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게 해요? I3 마이너스가 됩니다.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당연히 했죠. 자, I3 마이너스 루이스 구조 그려볼까요? 시작. I3 마이너스 루이스 구조 그려볼까요? 시작.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이오다인의 최외곽 전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아이오다인을 중심으로 비공호 전자쌍이 한 쌍, 두 쌍, 세 쌍 만들어지는데 이럴 때 이 아이오다인의 형식자는 얼마쯤 될까요? 이 아이오다인 형식자는 얼마일까요? 이 아이오다인 형식자가 보시다시피 1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여기에 얘가 I2를 또 만납니다. I2를 또 만나면 I5 마이너스도 되겠죠. 근데 이거 그거예요. 그 간접 산화, 간접 적정인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필요한 얘기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아이오다인
아이오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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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오다인.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이오다인이 여기서 끝나겠으면 뭐 계속 붙을 수도 있겠어요. 뭐 계속 붙을 수도 있고 뭐 덜 붙을 수도 있고 많이 붙을 수도 있고 막.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이오다인은 이런 식으로 묘하게도 선형적 구조를 잘 만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녹말은 요 아이오다인을 휘감습니다. 휘감는 전문 용어로는 힐릭스를 만들어냅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가 이렇게. 그럼 여기서 힐릭스라고 하는 게 용수철처럼 이렇게 꼬여 있는 상태를 힐릭스라고 하거든요. 네. 힐릭스란 말 사실은 생물학에서도 되게 유명한 말이죠. 어디서? 힐릭스요. 예, 힐릭스라는 말을 쓰죠. 단백질 4차 구조할 때 알파 힐릭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네.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용수철처럼 이렇게 휘감아지니까 요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건 거죠. 좋은 도구다. 오. 요런 게 힐릭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게 힐릭스거든요. 돌돌돌 말려 있는 거. 그럼 여기에 선형적인 아이오다인 있죠. 얘가 요 사이로 이렇게 쏙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쏙. 무슨 말 알겠어요? 쏙 들어가게 돼. 그게 녹말. 이게 선형적인 이게 아이오다인이고요. 힐릭스를 이루는 게 녹말이거든요. 그 녹말과 아이오다인 사이에 요렇게 생기는 이상한 복합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이때 색깔이 뭐가 되고요? 노란색. 이렇게 됐을 때 색깔이 다크 블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예? 네. 아시십니까? 네. 됐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좀 그리자면 요 힐릭스 안으로다가 아이오다인 아씨, 속도가 되게 많이 튀었네. 아이오다인. 알겠죠? 요 사이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리고 이때 이렇게 만들어진 힐릭스 있잖아요. 네. 이 힐릭스를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선으로 그려놨는데 이게 선이 아니라 이 라인을 따라서 여기에 아까 아밀로 그거 뭐 베타디 글루코스 체오폼이 이 안에 요런 식으로 체오폼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중합 반응이 돼서 이 육각고리가 요렇게 돌돌돌 말려서 육각고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얘를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금 예쁜 그림은 내 교재에 있습니다. 예쁜 그림은 교재 50페이지에 그림 6을 보면 조금 더 그럴듯한 그림이 있어요. 아시겠죠? 네. 됐죠? 네. 됐죠? 됐다. 그 다음 그러면 여기 줄게요. 네. 줄게요. 세 번째 사용 시 유의사항. 이상이요.
첫 번째 1. 두 번째 1. 자, 스타치는 사실 사람이 뭐 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거든요. 녹말이에요. 감자니까요. 먹어도 된다고요. 그럼 사람이 먹어도 된다는 얘기는 누가 먹어도 된다는 얘기겠어요. 개. 바로 돼지. 바로 미생물들이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에너지원이 있는데 미생물이 먹었다. 그걸 우리 일상생활 용어로 뭐라고 해요? 에너지원이 있는데 미생물이 먹고 배 탔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도둑 맞다. 그걸 쉬었다고 하죠. 네. 쉰다고. 쉬었단 말이 있잖아요. 발효.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나쁘게 뭐냐면은 미생물이 번식한 걸 쉬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상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생유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막아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종종 뭘 쓰기도 한다? 종종 방부제 처리도 가능합니다. 누구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미생물 번식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실험하려고 만든 스타치는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알겠어요? 거기 방부제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네. 아주 그냥 독극물 같은 방부제를 넣어놨어요. 알겠어요? 방부제가 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부제가 미생물을 죽이는 만큼 사람 몸속에 들어오면 사람 내부의 물질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네. 무제는 실험에 그게 영향을 안 주는 걸로 사용을 하겠죠. 자, 직접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방부제를 쓰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수 분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자, 왜냐? 녹말이 가수 분해되면 아까 언급됐던 글루코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글루코스 자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산화한다 그랬죠? 네. 산화한다 그랬죠? 산화하니까 환원력이 있는 거예요. 환원력이라는 말은 스스로 환원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산화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산화한다고요. 그러니까 스타치 상태는 글루코스가 중합돼서 사실은 고리 열림이 어려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타치는 아까 얘기했던 고리 열림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수분해가 돼서 글루코스 상태가 되면 얘는 고리 열림이 가능해져요. 그럼 고리 열림이 돼버리면 무슨 작용기가 나타났죠? 아까 그렸던 것처럼 알데하이드 작용기가 나타났죠. 알데하이드는 뭐로 바뀔 수 있어요? 칼복실릭 애시드로 산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다른 말로 환원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환원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게 바로 레독스 적정의 아주 큰 실험 오차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녹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자, 아까 슬쩍 했던 얘기인데 두 번째 녹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아이오다인 자체로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레독스 타이트레이션에서 자, 산화환원 반응 적정이잖아요. 적정에서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아이오다인을 뭐 하겠다는 거냐면 타이트런트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오다인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산화환원 반응에 직접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아이오다인 자체가 산화환원 반응에 직접 관여한다고 했죠. 어떻게 관여하냐면 이 아이오다인 자체를 타이트런트로 쓰기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타이트런트의 뜻이 뭐예요? 타이트런트의 뜻 적정 수단이고 소량씩 어떻게 하는 거죠? 첨가. 소량씩 계속 집어넣는 애죠. 그래서 아이오다인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첫 번째 1 뭐냐? I2와 I-는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편리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요겁니다. 이게 I2는 물에 녹을까요? 물에 잘 안 녹을까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I2를 그냥 맹물에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앙금처럼 석출돼 버려요. 아시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I2가 I-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I2가 I-랑 반응을 하면 물에 매우 잘 녹아 들어갑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I2 솔리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I- 수용액 중에 넣어주죠. 네. 보통 I- 어떻게 넣어주냐면 보통 KI 수용액 이런 형태로 첨가를 해주는 거예요. 포타슘 아이오다이드요. 자, K 포타슘 이 이온 물에 안 녹습니까? 잘 녹습니까? 엄청 잘 녹거든요. 그 다음에 I-도 물에 엄청 잘 녹아요. 그래서 아이오다인 고체가 있는 데다가 KI 수용액을 딱 첨가하잖아?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I3-. 아까 I3- 막 만들어진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만들어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이온이에요? 이온. 정기적으로 이온이죠. 이온이니까 물에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물에 엄청 녹게 된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또 얼마냐? 평형상수는 조사를 해보니 700 정도 나와요. 우와. 자, 평형상수가 작아요? 큰 편이에요? 엄청 커요. 큰 편이니까 이 둘은 섞이면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반응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의 100% 반응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수용액 중 I2와 I3-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크게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실제 적정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두 가지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거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게 간접적인 적정 영상 아니에요? 그걸 할 거예요 이제. 그걸 할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려고요. 내 피자 먹을 거야. 아니? 왜? 피자 먹고 가요. 나 지금 소화가 안 된다. 아니 나 그냥 마치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